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어제 했던 얘기 중에서 중요한 얘기는 이제 엔코더와 관련된 거였죠. 엔코더라는 게 있고 디코더라는 게 있고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멀티플렉서와 디멀티플렉서가 가장 헷갈리는 얘기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전에 다루었던 거는 이제 가산기라는 게 있었어요. 해프헤더라는 게 있었고 풀헤더라는 게 있었죠. 자, 해프헤더, 풀헤더 관련해서는 오늘 다루지는 않을 건데 올림수 미리 보기 가산기라는 거를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돼요. 6장에서. 근데 그거는 오늘 거기까지 다루면 뭐 여러분들 아주 다 기억하기가 어려울 거라서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루는 걸로 남겨둘게요.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1시간을 할애해서 올림수 미리 보기 가산기라는 걸 할 거고 오늘 목표는 일단 올림수 미리 보기 가산기를 제외한 나머지를 오늘 다 끝내는 게 목표이기는 해요.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여기 나와 있고 자, 우리가 이제 디코더 배웠어요. 그렇죠? 디코더 배웠고 엔코더 어저께 배웠죠? 앞으로 배워야 될 거 이렇게 2개 남았어요. 근데 엔코더가 뭔지 다시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엔코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저께 얘기했듯이 자, 디코더와 반대 기능을 수행하는 회로인데 조합 물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조합 회로니까 당연히 여기 조합 회로라고 써 있겠죠. 조합 회로인데 자, 입력이 뭐 2의 최대 2의 n승계가 들어가면 출력이 그 값에 대응되는 이진 코드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엔코더라고 한다. 그리고 엔코더는 지금 여기 있는 것 앞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서 자, 이 중에 하나의 핀이 선택이 되면 이 핀에 해당되는 이진 코드가 출력으로 나오는 형태가 일반적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선순위 엔코더라는 것을 우리가 어저께 다뤘었죠. 뭐 엔코더가 뭐 BCD 엔코더도 있는데 우선순위 엔코더라는 것을 어저께 다뤘었고 우선순위 엔코더가 하는 역할은 자, 지금 보면은 자, P0부터 P3까지 이렇게 총 4개의 입력이 있어요. 이 입력 중에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P3가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거, P0가 가장 우선순위가 낮은 거. 그래서 자, P3가 선택된 경우에는 나머지 값이 뭐가 들어와도 상관없어요. 그냥 P3에 따른 출력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이고 그래서 그때의 출력이 자, A, B 모두 1인 그런 출력을 나타내 주는 게 P3에 해당되는 거. 자, 그 다음 P3가 0인 경우는 그 다음 이제 우선순위를 갖는 P2를 봐야겠죠. P2가 1이면 P2가 이제 우선순위를 갖는 거고 P2가 0이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P2가 1이니까 거기에 맞는 이진 코드 1, 0을 출력으로 내보내준다. 그리고 여기 있는 얘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enable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카노프 맵을 채우는 게 사실은 좀 복잡한 형태였어요. 그래서 카노프 맵을 채울 때 일단 우리가 카노프 맵을 채울 때 입력이 뭐 변수 3개냐 변수 4개냐에 따라서 뭐 그 카노프 맵 8개짜리냐 16개짜리가 나눠지죠. 근데 지금 보면은 입력이 총 4개짜리니까 16개짜리 카노프 맵을 채워야 되고 거기에 총 16개에 해당되는 조합이 나와야 되죠. 2의 4승계만큼의 이 조합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 써 있는 거는 총 5개의 조합밖에 없어요. 자, 그렇지만 여기 다 표현되어 있는 거죠. P3가 1인 경우에는 P2, P1, P0가 어떤 값을 가져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P3가 1인 요 경우는 자, P2, P1, P0가 모든 조합을 다 가지는 그 경우에 대해서 그 값이 얼마? 자, A의 경우 1, B의 경우도 1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 아래쪽에는 요 8칸이 모두 다 지금 P3에 의해서 생기는 값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 P3가 0이고 P2가 1인 경우 P3가 0이고 P2가 1인 경우 요 경우죠. 요 경우에는 지금 P1과 P0가 어떤 값을 가져도 상관없이 자 1이고 0이어야 되죠. A는 1, B는 0이야. 그래서 여기 A 같은 경우는 1이 채워지고 여기는 0이 이렇게 채워졌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P3, P2가 0, 0이고 지금 P1, P0가 1, 0이거나 1, 1인 경우 자, 1이거나 1, 0인 경우 자, 요 경우에 해당되는 값이 여기는 0이고 여기는 1이니까 지금 이렇게 채워졌죠. 나머지
자, 0001인 경우. 자, 00에 01인 경우 얘는 0, 0이니까 여기도 0, 0이 채워졌고 나머지 0000인 경우. 자, 여기에 해당되는 건데 이때는 자, A도 B도 어떤 값을 가져도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게 꺼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카노프용이 채워질 수 있고 간략화 방법을 통해서 간략화를 진행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 우리가 다루었었던 우선순위 엔코더에 관련된 그 진리표 혹은 카노프용을 가지고 간략화를 진행한 부호함수식이 이와 같이 구해졌고 이 부호함수식을 이용해서 회로를 구성하면 자, 이와 같이 설계가 되는 거 알 수 있죠. 자, 어저께 했던 내용들이고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우선순위 엔코더를 이용한 뭐 AD 컨버터,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주는 컨버터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내용을 넘어갑시다. 오늘 내용은 일단 멀티플렉서와 디멀티플렉서를 들어가기 전에 그레이 코드 변환기라는 것을 먼저 해볼게요. 그레이 코드라는 것을 우리가 2장인지 3장인지 배웠었죠. 그렇죠? 그때 배웠었고, 자, 그러면 이제 이진 코드를 그레이 코드로 변환하는 어떤 과정이 있었어요. 그렇지? 그거를 우리가 손으로 하지 않을 거잖아, 어쨌든. 그래서 그거를 변환하는 변환기를 설계해 보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자, 이진 코드가 어떻게 그레이 코드로 변환되는지를 일단 알아야겠지. 그러면 자, 여기 뭐 일단 요런 자, 입력이 이렇게 이진 코드 4비트짜리가 들어가고 출력으로 그레이 코드 4비트짜리가 나오는 거고 그 사이에 이진 그레이 코드 변환기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얘를 설계할 거예요. 자, 입력이 4개고 출력이 4개인 거 확인했고 그리고 얘가 하는 역할이 뭔지는 자, 여기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내용인데 자, 총 4비트짜리 이진 코드가 있을 때 얘를 그레이 코드로 변환할 때는 자, 최상위 비트는 그대로 그레이 코드의 최상위 비트가 돼요. 그렇죠? 이게 그레이 코드로 변환하는 데 있어서의 규칙이었죠. 그리고 B3와 B2를 더해서 그 다음 비트의 값으로 써줬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B2와 B1을 더해서 자, G1으로 해주고 B1과 B0를 더해서 자, G0로 만들어주면 이게 그레이 코드 변환하는 규칙이었죠. 얘를 우리가 이제 규칙을 파악했으니까 얘를 우리가 뭐 진리표를 그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되는데 그냥 우리가 이제는 이걸로 바로 할 수도 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우리가 애더를 배웠죠. 가산기. 가산기에서 썸을 계산하는 부분과 캐리를 계산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자, 썸을 계산할 때는 뭘 썼냐면은 기억나? 익스클루시브 OR을 썼었죠. 그리고 캐리를 계산할 때는 엔드 게이트를 썼었어.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은 뭐 B3가 G3로 바로 되는 거는 자, B3라고 하는 입력이 그냥 G3로 바로 가면 돼요. 물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버퍼 하나 그려주면 좀 더 우아하긴 해. 예. 그냥 이렇게 직선을 쭉 가는 것보다는 데이터의 흐름을 보여주기 위해서 버퍼 하나 그려주면 더 좋은 얘기긴 해요. 근데 뭐 없어도 굳이 여기서 큰 대세의 지장은 없어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얘예요. 덧셈을 계산해야 되는 거야. B3와 B2를 더해서 G2를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덧셈을 연산하는 것이 지금 익스클루시브 OR죠. 우리가 애더에서 봤듯이 썸은 익스클루시브 OR, 그다음에 캐리는 엔드 게이트로 계산하기 때문에 B3와 B2의 익스클루시브 OR 연산을 해서 G2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 B2와 B1의 익스클루시브 OR 연산을 해서 지금 G1을 만들어주고 B0와 B1의 익스클루시브 OR 연산을 해서 G0를 만들어주는 자, 이와 같이 만들면 우리가 아까 봤었던 앞에서는 여기가 네모 박스로 되어 있었죠? 네모 박스 안에 있는 회로를 설계한 게 돼요. 이해되죠? 자, 이렇게 진행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반대 경우에요. 그레이 코드를 이진 코드로 바꾸는 그러니까 4비트 그레이 코드를 4비트 이진 코드로 바꾸는 걸 해볼게요. 자,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최상위 비트는 마찬가지로 이진 코드의 최상위 비트로 가요.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해봅시다. G3가 B3로 바로 가면 되죠. 입력이 출력으로 바로 가면 돼요. 자, 그 다음부터는. 자, 이번에는 이제 B3라는 것과 G2라는 거를 더해요. 익스클루시브 OR 연산을 해야 되는 거고 B3와 G2가 서로 합을 계산하면 되겠지? 그게 B2가 돼요. 그러면
자, 여기 지금 G3나 B3나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그러니까 뭐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가야 되는 게 걸로 이제 보여주면 되는데 어차피 B3나 G3나 B3나 같은 거니까 얘를 따서 한쪽에 입력으로 놓고 그다음에 여기 G2를 한쪽에 입력으로 놓고 그것이 B2가 되게 만들어주면 되겠지? 이스코시 우어 연산을 해서 자, 그다음 B2와 G1을 합해서 자, 여기 B2라고 하는 입력과 G1을 합해서 B1을 만들어주면 돼요. 그치? 그리고 B1이 다시 입력으로 들어가고 맨 하위 비트인 G0가 또 다른 입력으로 들어가서 익스클루시브 오어 연산을 통해서 B0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뭐 그레이 코드가 이진 코드로 바뀌는 회로를 설계한 게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예제를 하나 볼 건데 자, 뭐 그게 제대로 된 거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이진수 1011이 있고 이거를 그레이 코드로 변환하고 다시 그 그레이 코드가 원래의 이진 코드로 돌아가는지 우리가 앞에서 설계한 그 회로를 가지고 검사를 하라는 건데 자, 지금 1이라고 그러니까 1011이라고 하는 입력이 들어가요. 그리고 최상위 비트는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죠. 일단 그레이 코드의 최상위 비트가 1로 바뀌었어요.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얘랑 더하는 거지. 덧셈이고 익스클루시브 오화 연산이라고 하는 거는 익스클루시브 오화 게이트는 서로 다를 때 1, 서로 같을 때는 0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1, 0이라고 하는 서로 다른 입력이 들어갔으니까 얘의 출력은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0, 1에 입력이 들어갔고 서로 다르니까 이때도 1의 출력이 나오겠지. 그리고 또 1, 1이라고 하는 같은 입력이 들어가니까 이때는 뭐 자, 0이라고 하는 출력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일단 그레이 코드 1110이라고 하는 게 나왔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1110이라는 그레이 코드가 있고 이거를 다시 그레이 코드 이진 코드로 변환하는 저 회로에 넣어줬을 때 우리가 원래 입력으로 넣어줬던 1011이라는 게 나오냐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자, 최상위 비트는 그대로 전달되니까 1이 될 거고 자, 얘와 얘의 합이니까 1, 1인데 서로 같으니까 뭐가 돼요? 0이 돼요. 그리고 다시 여기 0의 값이 1로 전달되고 여기 1이 전달됐지. 서로 다르니까 0이겠지? 그리고 여기 1이라는 값이 전달이 되어서 1, 0. 서로 다르니까 이때도 1이 되죠. 그래서 1, 0, 1, 1. 우리가 처음에 넣어줬었던 1, 0, 1, 1이라는 이진 코드가 다시 나왔어요. 그러면 설계가 잘 되었다는 것까지 확인이 된 거지. 자, 이렇게 하면 이게 그레이 코드 변환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다음은 지난 시간에 뭐 살짝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비교기에 대한 거예요. 근데 비교기는 여기 있는 것처럼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두 가지냐면 자, 단순 비교기와 크기 비교기예요. 단순 비교기라는 거는 여기 있는 것처럼 같냐 다르냐만 비교하는 거야. 이 두 개의 결과가 같냐 다르냐. 한번 생각해 볼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하고 싶을 때 일단 이건 정해야 돼. 뭐 같을 때 1이냐 아니면 다를 때가 1이냐. 같을 때가 1이라고 한다면 뭘 쓰면 좋을까? 앞에서 우리가 다뤘었던 게이트 중에서 익스클루시브 노아를 쓰면 되죠. 익스클루시브 오아는 서로 값이 다를 때 1을 출력하는 거였어요. 반대로 익스클루시브 노아는 서로 값이 같을 때 1을 출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상황을 정해야 돼. 어떻게 출력을 할 건지, 같을 때 1일지, 다를 때 1일지. 근데 보통 그냥 우리 뭐 어떤 통념상 같을 때 1을 출력하고 다를 때 0을 출력하는 게 좀 일반적인 것 같아요. 뭐 꼭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같을 때 1, 다를 때 0.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크기 비교기예요. 같냐 다르냐도 판단하고 같을 때는 같다라고 알려주면 되는 거고 다를 때는 어디가 더 크냐까지도 알려주는 거를 우리가 크기 비교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 크거나 작거나 같거나 총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크기 비교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 나오는 거는 단순 비교기예요. 그래서 비교 대상이 숫자가 꼭 아니어도 된다라는 얘기고 자, 지금 A라고 하는 것을 A2, A1이라고 하는 2비트짜리 이진수로 봐요.
B라는 것도 지금 B2, B1이라고 하는 2비트짜리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가 같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2비트짜리 이진수가 서로 같으려면 자, A 이퀄 B를 성립하려면 자, A의 최상위 비트인 A2와 B의 최상위 비트인 B2가 같아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하위 비트인 A1과 B1도 같아야 돼요. 두 개 다, 그러니까 두 자릿수 모두 다 같을 때, 만약에 이게 네 비트짜리로 확장이 된다고 하면 네 비트 모두 다 같은 값을 가질 때 A와 B는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자, 일단 이거야. 그러니까 각 자릿수가 같은지 다른지를 판단해야 돼요. 그리고 뭐냐면 자, 얘 이거나가 아니지. 그러니까 A2와 B2가 같거나 A1과 B1이 같아야 되는 게 아니라 A2와 B2가 같고 그리고 A1과 B1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개념이냐면 자, OR냐 AND냐예요. 이게 뭐 1번 조건이고 이게 2번 조건이라고 했을 때 1번 조건 or 2번이 아니라 1번 조건 and 2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AND 게이트가 나와야 되는 이유가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자, A2와 B2가 같으면 1을 출력할 수 있도록 여기 exclusive NOR 게이트를 뒀어요. 그리고 A1과 B1이 같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exclusive NOR 게이트를 또 하나 뒀어요. 둘 다 1인 경우에 여기 이렇게 출력이 되도록 여기 AND 게이트를 넣었어요. 자, 하나라도 다르면 0이 출력될 거고 둘 다 같은 경우에만 1이 출력되고 그 경우에 우리가 이 회로가 그러니까 두 개의 입력이 모두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요거 이해돼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이제 예제가 하나 나와요. 예제가 하나 나오는데 자, 같냐 다르냐를 지금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서로 다른 경우이고 서로 같은 경우이죠.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봤었던 이제 2비트짜리 단순 비교기에다가 넣었을 때 자, 0, 1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값을 입력으로 가지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출력이 0으로 돼요. 익스클루시브 노아 게이트니까 얘는 출력이 0으로 되겠죠. 둘이 같으니까. 그러면 자, 여기 AND 게이트가 있을 때 0과 1의 입력이 들어가면 이때는 당연히 0이겠지? 자, 우리가 아까 정하기를 어떻게 정했냐면 0인 경우에는 서로 다른 값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려주니까 지금 이때 우리가 넣어준 입력이 서로 다르고 0이 나왔으니까 맞게 설계된 걸로 보여요. 그럼 이제 같은 걸 한번 넣어봅시다. 10, 10을 넣었을 때 자, 최상위 비트는 1, 1로 되는 거고 하위 비트들은 0, 0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둘을 봤을 때 자, 같으니까 여기 1, 여기도 같으니까 여기 1의 출력이 나와요. 그리고 그 두 개가 AND 게이트 입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 1이 나오죠. 같은 입력을 넣었을 때 1이 나오는 것도 확인했어요. 그러면 설계가 잘 된 거겠지? 그렇지? 자, 이거의 이제 응용 예를 한번 볼 건데 우리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이제 응용하느냐에 대한 건데 뭐 몇 번 나왔었죠. 키패드 관련된 거. 자, 뭐 문제를 읽어보면은 출입문의 도어락 장치는 일련의 번호 키들을 누르면 미리 저장된 비밀번호와 비교하여 일치한 경우에만 문이 열리게 해준다. 그러면 이제 숫자 키를 누를 때마다 그 숫자에 대한 BCD 코드를 생성하고 비밀번호에 해당 숫자와 비교하는 회로를 설계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어떤 얘기냐 하면 내가 뭐 처음에 이제 뭐 비밀번호를 한 자리가 아니라 여러 자리가 되겠죠. 여러 자리 중에 이제 순서대로 눌러야 되는데 첫 번째 뭐 비밀번호를 누른다고 해봅시다. 뭐 7이라는 게 첫 번째 비밀번호라고 하면은 7을 눌렀을 때 자, 엔코더가 하는 역할이 뭐였냐면 어떤 핀 하나가 선택이 되면 그 핀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BCD 엔코더니까 4비트짜리 BCD 값이 출력으로 나오는 거였죠. BCD 코드가 출력으로 나오는 거였지. 그러면 이 코드가 출력으로 나가서 자, 여기 비교기로 들어가요. 그러면 미리 저장되어 있는 비밀번호가 여기 순서대로 저장되어 있는 거야. 만약에 내가 10자리 비밀번호가 있다 그러면 10개가 순서대로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제일 먼저 들어온 비밀번호와 여기 들어간 내가 키패드를 눌렀을 때 선택된 출력으로 나오는 BCD 코드가 서로 비교기를 통해서 비교가 돼요. 비교가 되었을 때 1이 계속 나오면 문이 열리는 거고
중간에 하나라도 0이 되면 문이 안 열리겠지.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일단 뭐 단순 비교기는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크기 비교기예요. 얘는 좀 잘 생각해 봐야 돼. 좀 생각할 게 좀 많아요. 자, 봅시다. 일단 2비트짜리 크기 비교기예요. 우리가 크기 비교기에서는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총 3개예요. A가 B보다 크다, A와 B가 같다, A가 B보다 작다. 그러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를 우리가 파악해야겠지. 그래서 자, 요거를 판단해야 돼요. 자, 2비트짜리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자, A가 B보다 큰 경우부터 볼게요. A가 B보다 큰 경우부터 볼게. A1 아니 A2부터 했지. A2, A1이 있고 B2, B1이 있을 때 자, A가 B보다 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A2가 B2보다 크면 무조건 A2가 크죠. 상위 비트가 크면 그치? 무조건 크겠지? 그 다음 경우는 어느 경우냐면 A2와 B2가 같은 경우예요. 일단 A2랑 B2는 같아.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 A1이 B1보다 커야겠죠. 그쵸? 이해돼요? 요 경우가 뭐예요? A 여기 있는 것처럼 아니 얘가 아니라 A가 B보다 큰 경우야. 요게 A가 B보다 큰 경우. 그러면 A가 B보다 작은 경우는 이제 반대 경우겠죠. 그렇죠? 그래서 B2가 A2보다 커야 되고 A2와 B2가 서로 같은 경우에는 B1이 A1보다 커야겠지. 그렇지? 두 개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 A2 equal B2, A1 equal B1. 이 경우를 만족하면 A equal B가 되겠죠? 자, 이렇게 경우의 수를 나눌 수 있겠어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그게 지금 여기 써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써 있는데, 자, A2가 1인 경우, B2가 0이면, 왜냐면 얘는 1 아니면 0만 갖는 거잖아요. A2가 더 크다라는 얘기는 A2가 1이고 B2는 0이라는 얘기겠지? A2가 1이고 B2가 0이면 A가 B보다 더 크다. 그래서 이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 A2가 0일 때 B2가 1이면 A가 B보다 더 작다. 무조건, 그쵸? 그리고 자, 상위 비트는 0 혹은 1로 같은 거예요. 그럴 때는 하위 비트가 1이고, 그러니까 A1이 1이고 B1이 0이면 자, A가 B보다 더 큰 경우가 되고 자, A1이 0이고 B1이 1이면 자, B가 A보다 큰 게 되는 거죠. 그리고 A1, B1이 서로 같은 값이면 자, A, B가 서로 같은 결과가 나와요. 요 알고리즘 이해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비교를 하는 회로를 구현을 할 건데, 자, 이 회로를 구현하기 위해서 중간에 하나를 더 추가를 해요. 뭐냐면, 자, gi라고 하는 함수를 우리가 도입을 할게요. gi라고 하는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 a와 b가 서로 같으면 1, 다르면 0을 출력하는 함수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논리 게이트로 표현한다면 앞에서 봤었던 익스클루시브 노아 게이트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익스클루시브 노아 게이트가 같으면 1, 다르면 0을 출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0을 출력할 수 있게 G2라고 하는 것은 최상위 비트.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A2, A1이 있다고 하면 얘에 해당하는 값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익스클루시브 노아 게이트에 뭐지? 낫 게이트, 인버터를 하나 더 붙이면은 그게 익스클루시브 노아가 되는 거였죠. 자, 익스클루시브 OR 게이트라고 하는 것이 A2 이렇게 쓰죠. A 익스클루시브 OR B라고 하면 A 프라임 B 더하기 A B 프라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익스클루시브 노아가 되려면 A 프라임 B 더하기 A B 프라임의 전체에 프라임을 해주면 익스클루시브 노아 게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지금 이거예요. 자,
최상위 비트들끼리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하는 거. 그리고 최하위 비트들끼리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하기 위한 익스클루시브 노어 연산에 대한 지금 부호함 함수식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매번 쓰기 귀찮으니까, 너무 기니까 얘를 G2라고 표현을 하고, G2라고 하는 것은 최상위 비트가 같은지 다른지를 판단하는 함수식. 같을 때 1, 다를 때 0을 발생시키는 함수식이에요. G1은 최하위 비트끼리 비교했을 때 같으면 1, 다르면 0을 발생시키는 함수식이에요. 이해돼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얘기들을 이제 다시 해보는 거예요. 자, A가 B보다 큰 경우, 어떤 경우냐 하면, 일단 첫 번째는 A2가 B2보다 크고, 혹은 크거나, 어떤 게 맞아? 계속 써볼게요. 자, 어떤 경우냐면, A가 B보다 큰 경우예요. 그 다음에는 G2가 1의 값을 갖고, 그리고 A1이 B1보다 커야겠지. 그치? 자, 1 or B겠죠. 아니, B가 아니라 2겠지. 그치? 1번을 만족하거나,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거나 얘를 만족하면 A가 B보다 큰 거잖아. 그러니까 일단 1번과 2번은 or 게이트로 연결이 돼야 돼요. 알겠어요? 얘는 AND 게이트여야겠지. G2가 1이어야 되고, 서로 같아야 되고, 그리고 A1이 B1보다 커야 돼. 그러면 얘가 뜻하는 게 뭐냐면, 아까 앞에서 봤듯이 A2는 1의 값을 가져야 돼요. 그치? 1 아니면 0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A1입니다. 뭐 A1, 이건 B1이건 간에 얘네가 가질 수 있는 게 1 아니면 0이에요. 근데 A2가 B2보다 크려면 당연히 A2는 1의 값을 가져야 되고, B2는 얼마? 0을 가져야겠지. 그렇죠? 그러면 얘는 자, G2는 일단 1이어야 되고, G2는 1이어야 되고, 그리고 A1이 B1보다 커야 되니까 A1은 1, B1은 0. 자, 얘를 우리가 부호함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A가 B보다 큰 경우를 우리가 부호함수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얘에 대해서 표현하면 A2, B2의 프라임. A2는 1을 가져야 되고 B2는 0을 가져야 되니까 A2 곱하기 B2의 프라임이어야 돼요. 거기에 지금 1 또는 2번을 만족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더하기 2번의 경우가 들어가야 돼. 2번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G2는 1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그래서 G2는 1을 가져야 되니까 G2로 써주고, 그리고 자, A1은 1, B1은 0이에요. A1, B1의 프라임. 이렇게 써주면 이게 뭐 A가 B보다 큰 경우에 해당돼요. 이해돼요? 자, 김은정. 이해돼? 이해돼? 진짜? 풀어볼래? 아니야? 예전에는 시켜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자, 다시. 우리가 지금 여기 비교기인데 단순 비교기 아니라 이제 크기 비교기 같은 경우에는, 아니, 단순 비교기 아니라 뭐지? 갑자기 헷갈리네. 아, 크기 비교기. 크기 비교기 같은 경우에는 자, 세 가지를 가질 수 있어요. A가 B보다 크거나, A가 B와 같거나, A가 B보다 작거나. 자, 요거를 우리가 이제 설계를 해줘야 돼. 설계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부호함수식이 나온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부호함수식을 구하기 위한 지금 알고리즘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A가 B보다 큰 경우 어떤 경우인지, A와 B와 같은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B가 A보다 큰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를 이제 나눠서 하는 건데,
일단 여기 있는 얘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A가 B보다 큰 경우를 봤죠. B가 A와 같은 경우. 이때는 되게 간단하죠. G2가 1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최상위 비트들끼리 비교했을 때 1이 나와야 돼. 같아야 돼. 그리고 AND죠. 그렇죠? 1이 나와야 되고 또 최하위 비트들끼리 비교했을 때도 1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자, 이거를 우리가 부호함수식으로 쓰면 지금 여기 F 이렇게 쓴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 부호함수식인데 A가 B와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이거 또는 이거니까 지금 G2, G1이 되는 거죠. 1이어야 되니까. 1 그리고 1이어야 되니까. 알겠죠? 봅시다.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그런 거니까. 자, 요거 이해되죠? A와 B가 같은 경우까지 봤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마지막 경우 A가 B보다 작은 경우. 자, 이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A2가 B2보다 첫 번째 경우 A2가 B2보다 작아야 돼요. 그렇죠? 혹은 또는 두 번째 자, G2가 1의 값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최상위 비트들끼리는 같은데 A1, B1을 비교했을 때 B1이 A1보다 더 큰 경우 이때 어떻게 된다? A가 B보다 더 큰 경우예요. 그러면 얘네들을 우리가 부호함수식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또 생각해 보면 A2는 0의 값을 가져야겠죠? 그치? 0 아니면 1이니까 A2가 B2보다 작으려면 A2는 0, B2는 1의 값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AND 연산이겠지? 그쵸? 그리고 얘를 보면 자, G2는 1의 값을 가져야 되고 AND 그리고 A1이 B1보다 작아야 되니까 A1은 0 그리고 B1은 1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1과 1 또는 2니까 얘네들 사이는 OR 게이트로 연결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 얘를 갖다가 A가 B보다 작은 경우를 우리가 부호함수식으로 써보면 자, A2는 0이니까 A2의 프라임이 나와야겠죠? B2는 1이니까 B2가 나오면 돼. 그리고 OR 게이트였으니까 덧셈 나오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얘네들은 다 AND 게이트로 묶여져야 되니까 G2가 1의 값을 가져야 되고 A1은 0의 값을 가져야 되니까 A1의 프라임 그리고 B1으로 되면 이게 F 이퀄 뭐야? F 이퀄이 아니라 F의 A가 B보다 작은 경우에 대한 부호함수식이에요. 자, 우리가 그러면 세 가지 조건에 대한 부호함수식을 다 구했어요. 그치?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림을 그려주면 되지. 근데 이제 하나하나씩 좀 봅시다. 책에 설명되어 있는 거를. 일단 이거는 쉽게 이해될 것 같아요. 부호함수식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자, 그 다음 A와 B가 A보다 B가 작을 조건. 그러면 A2가 0이어야 되고 B1이 1. 자, 여기는 AND고 지금 이 둘 사이는 또는으로 그러니까 OR로 연결된 거예요. 그리고 자, A2 이퀄 B2니까 일단 G2라는 게 1이어야 되고 그리고 A1은 0, B1은 1인 경우예요. 그래서 보면은 자, A2가 0, B2가 1 그리고 둘 사이는 OR 게이트로 연결되고 G2가 1의 값을 가져야 되고 A1이 0의 값, 그다음에 B1이 1의 값을 가지도록 부호함수식을 이렇게 세워주면 되겠죠. 자, A보다 B가 더 클 조건. 일단 A2와 B2를 비교했을 때 A2는 1, B2는 0이어야 돼요. 그리고 자, 여기는 AND고 여기는 얘네 둘 사이는 OR 게이트로 연결되어야 되고 그래서 자, A2 곱하기 B2의 프라임이에요. 이해되죠? 자, 그리고 A2, B2일 때 다시 말하면 G2가 1일 때 그러니까 최상위 비트들끼리는 같을 때 하위 비트들끼리는 A1은 1, B1은 0이면 되겠죠. 그래서 A1, B1의 프라임으로 계산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총 세 가지 경우에 대한 부호함수식을 다 구했죠. 자,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회로를 꾸며주면 돼요. 자, 지금 보면은 자, G2라고 하는 것을 여기 이렇게 만들었죠.
최상위 비트들끼리 같냐 다르냐를 비교하는 거였어요. 그게 결국은 뭐였냐면 그러니까 뭐지? A 프라임 B 더하기 아니 A2 B2 A2 B2의 프라임 요거의 전체 프라임이지. 그치? 그래서 보면은 자 각각 한번 써볼게요. 여기가 A2의 프라임이에요. 여기로 들어가는 게 B2야. 여기가 A2, 여기가 B2의 프라임이에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출력이 뭐였냐면 A2의 프라임 B2예요. 그리고 여기에 출력 입력으로 들어가는 게 A2의 프라임 B2.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자, 요거의 출력이 A2 B2의 프라임. 그리고 여기 입력으로 들어가니까 여기 G2가 우리가 원하는 A2 프라임 B2 더하기 A2 B2의 프라임의 전체 프라임. 자, 여기 버블 있으니까. 맞죠? 우리가 원하는 G2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뭐 G1도 계산해보면 마찬가지로 나와요. 자, 여기가 A1의 프라임, 여기가 B1, 그리고 여기가 A1, 여기가 B1의 프라임이에요. 그러면 여기 출력이 A1의 프라임 B1이 되고 여기가 A1, B1의 프라임이 되어서 자, G1에 해당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A1 프라임 B1 더하기 A1 B1의 프라임의 전체의 프라임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버블이 있으니까 프라임 나와서 G1도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하는 같을 때 1, 서로 다를 때 0을 출력하는 익스클루시브 노아 게이트의 연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한 번에 익스클루시브 노아를 쓸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돼도 익스클루시브 노아의 연산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돼서 G1과 G2가 제대로 구성이 된 걸 봤어요. 그러면 일단 봅시다. A2가 비트보다 작은 경우예요. A2가 비트보다 작은 경우 아니 다시 A2가 비트보다 작은 경우가 아니라 이 경우 A가 B보다 작은 경우 그때는 뭐예요? A2 프라임 B2를 계산해야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 보면은 A2 프라임 B2예요. 이것의 입력이 얘로 들어가지? 그러면 여기가 A2 프라임 B2 그리고 자 여기 오어 게이트가 하나 또 있죠? 오어 게이트가 또 있는데 보면은 자 G2가 들어가고 그치? 여기 G2가 들어가고 그리고 AND 게이트의 또 다른 연산으로 지금 A1 프라임 B1이 들어가면 돼요. 여기 보면은 지금 A1 프라임 B1이에요. 그래서 요 A1 프라임 B1이 AND 게이트 연산으로 들어가고 그것이 여기 최종에 있는 OR 게이트의 입력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이게 나타내는 게 A가 B보다 작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A가 B보다 큰 경우도 이렇게 따져보면 지금 이렇게 이 부호 함수식에 맞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자, 지금 그리는 게 복잡해 보일 수는 있는데 이 부호 함수식까지만 잘 구해놓으면 그 다음에 그리는 거는 그냥 따라서 잘 표현만 해주면 돼요. 알겠지? 자, 이제 뭐 비트 수가 방금 전까지 본 거는 이제 2개짜리 비트만 봤었는데 비트 수가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비트 수가 늘어났을 때는 내가 비교해야 되는 숫자가 늘어난 것 뿐이지 어차피 개념은 같아요. 그렇지? 지금 여기 보면은 자, 최상위 비트부터 시작해서 하위 비트로 차례대로 비교하면 되는 거고 모든 비트들이 같으면 같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여기 예로서 이제 비트 4개짜리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이제 G1, G2라는 게 있었는데 G1, G2 대신에 G1, G2, G3, G4라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G1부터 G4가 뜻하는 거는 뭐 4번째 비트, 3번째 비트, 2번째 비트, 첫 번째 비트가 같은 경우에 1을 출력하는 함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자 같기 위한 조건 G1, G2, G3, G4가 1이면 되겠죠. 각 자릿수, 모든 자릿수가 같으면 1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돼요. 그리고 여기 GI라고 하는 것은 익스클루시브 노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부호함수 식인 거고. 이해되죠? 그리고 자, A가 B보다 작기 위한 조건. 일단 최상위 비트에서 그러니까 A4가 0, B4가 1인 경우. 자, 0, 1인 경우. 그렇지? 혹은 최상위 비트가 같고 자, A3가 0, B3가 0인 경우, 1인 경우. 이 경우 그리고 또 네 번째 비트와 세 번째 비트가 같은 값을 가지고 두 번째 비트에서 얘가 0, 얘가 1을 갖는 경우 자, 위쪽에 있는 세 개의 비트가 모두 같고 최하위 비트가 0인 경우, 1인 경우. 자, 이 경우가 A가 B보다 작기 위한 조건이죠. 마찬가지로 A가 B보다 크기 위한 조건은 자, 얘가 1, 0, 그리고 G4, 그러니까 최상위 비트가 같은 상황에서 1, 0인 경우 최상위 그러니까 제일 위쪽에 있는 두 개의 비트가 같은 경우에 1, 0인 경우 자, 이거 세 개가 같은 경우에 1, 0인 경우 요때 지금 A가 B보다 큰 경우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라 그래야 돼? 아까처럼 우리 부호함수 식을 이용해서 논리 게이트들을 이용해서 이제 설계를 해주면 돼요. 조금 더 복잡하겠지. 복잡도의 차이만 있는 거지 못할 건 없어요. 알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A, B라는 게 들어가서 총 3개의 이런 아웃풋을 나타나도록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비교기예요. 비교기 여기까지 한번 마쳤고 우리 이제 먹스와 디먹스를 들어갈 건데 좀 쉽시다. 자, 우리 이제 또 하나 이제 어려운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어렵지 않은데 좀 헷갈릴 거라서 우리 이제 여기 디코더와 엔코더를 우리가 배웠고 이제부터 할 거는 멀티플렉서와 디멀티플렉서를 이제 해볼 거예요. 자, 생긴 게 어떻게 다른지 한번 봐보세요. 일단은 자, 입력이 여러 개 있죠. 멀티플렉서는 입력이 여러 개 있고 이 입력 중에 하나가 출력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멀티플렉서예요. 근데 이 입력 중에 어떤 거가 출력으로 나갈지를 선택해 주는 거가 여기 있는 이 선택 신호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그러면 디멀티플렉서는 뭐냐면 입력은 하나예요. 입력은 하나이고 이 입력이 여러 개의 출력 중에 하나로 전달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1이라고 하는 값이라면 이 1이라는 값이 요거 4개 중에 하나로 이제 나가는 건데 어떤 쪽으로 1이라는 출력이 나가게 할 건지는 얘가 결정해요. 자, 선택 신호가 자, 일단 이렇게 두 개를 크게 나눴을 때 얘랑 차이가 선택 신호가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그리고 얘네 둘의 차이는 지금 입력 신호가 여러 개냐 출력 신호가 여러 개냐의 차이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봐봅시다. 어떻게 다른지. 자, 멀티플렉서라는 게 먼저 나왔어요. 멀티플렉서라는 거를 다 부르기가 힘드니까 앞으로는 먹스라고 부를 거예요. 먹스, 디먹스라고 하게 되면 멀티플렉서와 디멀티플렉서의 약자라고 알고 있으시다. 자, 여러 개의 입력 신호들을 받아서 그들 중에 자, 하나만 출력 신호로 내보내는 조합 회로를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멀티플렉서라고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얘기로 데이터 선택기라고 하는데 자, 개념적으로는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선택 신호가 있고 선택 신호가 여러 개의 스위치 중에 하나만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여러 개의 입력이 이미 들어가고 있어요. 이 입력 중에서 어떤 입력을 출력 신호로 내보낼지를 알려주는, 그러니까 선택하는 게 여기 선택 신호예요. 가령 내가 00에 해당되는 스위치를 닫았다. 그러면 이 입력만 출력으로 나가는 거고 나머지는 스위치가 계속 열려 있는 상태로 되는 거예요. 자, 선택 신호는 한 번에 하나의 스위치만 닫아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지를 봅시다. 자, 입력 신호가 n개가 있을 때 선택 신호 수가 지금 로그 2의 n개만큼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잠깐만. 자, 봅시다. 다시 합시다.
멀티플렉서라고 있는데 이 멀티플렉서는 자, 입력 신호의 수가 n개인 경우에 선택 신호의 수가 뭐 이렇게 될 수 있다. 아,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선택 신호, 요 신호 수가 몇 개인지를 보는 거예요. 자, 다시 생각하면 두 개의 선택 신호가, 2비트짜리 선택 신호가 있으면 총 4개의 입력 신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자, 1대4 먹스 같은 경우는 자, 선택 신호 수 2개를 가지고 총 4개의 입력 중에 하나의 출력을 만들어주는 것이 그러니까 1/4 먹스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봅시다. 일단 요 S1, S0라고 하는 선택 신호가 0, 0의 입력을 가질 때는 A0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0, 1인 경우에는 A1, 그 다음에 1, 0인 경우는 A2, 1, 1인 경우는 A3가 출력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해야 돼? 이제 부호람 수식을 만들어야겠지. 이게 진리표죠, 지금. 진리표가 나왔고 우리가 부호람 수식을 만들어야 돼요. 자, 부호람 수식을 만들기 위해서 방금 전에 우리가 봤었던 진리표가 다시 나왔고, 자, S1과 제로가 00, 01, 10, 11의 조합을 가질 때 출력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자, F라고 하는 거는 S1 프라임, S0 프라임, 그 다음에 A0가 되는 거지. 그치? 요 관계 알겠어요? 자, S1과 S0가 0과 0을 가져야 되고, 그때 출력이 A0가 되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얘도 마찬가지. S1과 S0가 지금 0, 1의 값을 가져야 되고 그때 A1이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이게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A1의 값이 출력으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보게 되면 자, F라고 하는 것은 자, 요 네 가지 경우를 모두 다 더한 부호함수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자, 이거를 우리가 회로로 그리게 되면 이렇게 돼요. 자, 지금 S1과 S0가 0, 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여기 얘를 거쳐서 여기로 가면은 자, 이거 뭐지? 인버터를 거쳤으니까 한쪽에 입력이 1이고 여기도 인버터를 거쳤으니까 한쪽에 입력이 1이에요. 자, 1의 입력이 엔드 게이트에 3개 중에 2개의 입력으로 들어가고 있어. 그러면 A0가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이 값이 결정이 되겠죠. 1이냐, 0이냐. A0가 1이면 요거의 출력이 1이 나올 거고 A0가 0이면 이거의 출력이 0이 나오겠죠. 자, 지금 이 경우에 0, 0이 들어가게 되면 나머지 얘네들의 입력을 보면은 지금 요거는 0, 아니, 요거 0이 아니라 요거 1, 그 다음에 얘는 0, 그 다음에 여기가 0, 1, 그치? 0, 1이고 여기가 1, 1이 되지. 아니, 0, 0이 되지. 되게 헷갈리네. 0이고 그리고 1, 그치? 그렇고 지금 얘는 0이고 0이네. 그쵸? 0, 0이죠. 이때는 그 나머지 엔드 게이트들에서는 선택 신호 0, 0이 들어갔을 때 자, A1, A2, A3 값이 뭔 값이든 상관없이 항상 0의 값을 갖게 되죠. 그렇고 지금 여기 A0 값이 뭐냐에 따라서 이 값이 1이냐 0이냐를 결정하게 되는 거지. 자, 이 개념으로 그려진 게 지금 여기 그려져 있어요. 자, 요거를 지금은 어렵겠지만 얘만 놓고 요 부호함수식만 놓고 이 회로를 그리는 거를 한번 연습해 보기를 추천해요. 알겠지? 그릴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이 단원의 이 공부의 목적이 이 과목의 목적이 설계이기 때문에 부호함수식만 가지고 설계하는 거를 연습을 좀 해보세요. 자, 기말고사에는 설계하는 문제가 반드시 나와요. 뭐 객관식으로 어떻게 내겠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낼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한번 연습해 보세요. 알겠지? 자, 그 다음 이제 봅시다. 먹스에 어느 입력도 출력으로 나가지 않아야 되는 상태가 필요하대요. 그치? 안 쓰고, 그러니까 출력으로 우리가 안 쓰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이때 어떻게 하냐? enable 신호를 우리가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버퍼인데 뭐 상태가 3개짜리인 버퍼예요. 그랬을 때 활성화 신호, 액티브 시그널을 우리가 enable 신호랑 같은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액티브 로우 상태일 수도 있고 뭐 액티브 하이 상태일 수도 있잖아. 이때는 자 그냥 이네이블 신호가 1인 경우와 0인 경우로 봐서 이네이블 신호가 1인 경우에 자 접속된 거고 이네이블 신호가 0인 경우에 자 개방된 것이라는 게 이게 끊어져 있다는 거예요. 개방이라는 게 그 스위치가 열려 있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그때를 우리가 뭐 하이 임피던스라고 얘기하는데 자 임피던스라는 얘기 처음 들어보죠? 들어봤어요 혹시? 물리 시간에 들어봤어? 다들 왜 내 눈을 피하지? 재범이 들어봤어요? 들어본 것 같아요? 아, 지금 물리 배우고 있지? 물리 전기 파트, 그치? 들어봤으면 태연이는 안 들어봤어? 둘이 같은 수업 안 들어? 아, 고등학교 때 들어봤어? 아, 고등학교 때 이걸 배우는구나. 자, 임피던스라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는 저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하이 임피던스라고 얘기하면 저항이 굉장히 큰 거야. 저항이 너무너무 크면 전기가 흐르지 않겠죠? 그렇죠? 자, 공기는 저항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개방 상태라고 얘기를 해. 자, 줄 사이에 공기로 채워져 있으면 개방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를 뭐 하이 임피던스, 뭐 하이 레지스턴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끊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은 자, 이와 같은 기호로 쓰는데 입력이 출력으로 전달이 되는데 여기 있는 요 이네이블 신호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이네이블 신호가 이제 컨트롤 하는데 이네이블 신호가 1인 경우에는 자, 이 안에가 도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네이블 신호가 0인 경우에는 자, 여기 끊어져 있어서 전기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보면 돼요. 자, 요런 조건을 추가적으로 본다라는 건데 자, 요 다음 장에 보면은 이제 몇 가지 상태가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교재가 아마 오타가 있을 거예요. 지금 수정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 1이어야 되고 여기 0이어야 돼요. 자, 지금 같이 봅시다. 여기도 1이어야 되고 여기도 0이어야 돼. 요거를 같이 보는데 자, 지금 보면은 이네이블 신호가 자, 여기 버블이 붙어 있죠. 버블이 붙어 있으면 뭐다? 어떤 거였다? 액티브 로 상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버블이 붙어 있으니까 이때는 언제 얘가 켜져? 0일 때 켜지고 1일 때 꺼져요. 그래서 자, 이네이블 신호가 0일 때에만 지금 어떤 값이 나오고 1일 때에는 값이 나오지 않는 상태가 되는 자, 요 경우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 0인 경우, 액티브 로 상태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0인 경우에 해당하는 자, A가 0, 1인 경우 출력은 자, 버퍼라는 거는 그 값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였죠. 그래서 자, 0, 1인 값으로 나오면 돼요. 자, 두 번째 가운데 경우 봅시다. 이네이블 신호 쪽에 지금 버블이 없어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된다? 1일 때 액티브 상태고 0일 때 디액티브 상태예요. 그러면 자, 1일 때 액티브 상태여야 되고 그때 자, A가 F로 가는데 여기 이제 버블이 있어. 그러면 얘는 인버터 역할을 하는 거죠. 0일 때는 1의 출력, 1일 때는 0의 출력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0일 때는 1이 나와야 되고 1일 때는 0의 출력이 나와야 돼요. 여기 잘못되어 있으니까 고쳐주세요. 자, 마지막. 버블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액티브 로 상태에서 동작하는 버퍼죠. 그러면 자, 0일 때만 동작을 하겠네. 그치? 그리고 자, A가 F로 가야 되는데 여기 또 버블이 있어. 그러면 얘가 인버터 역할을 하면서 값을 반전시켜줘요. 0은 1로, 1은 0으로 반전시켜준다. 자, 요 개념 잘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자, 이번엔 뭐냐면은 그러니까 뭐 지금 방금 전에 봤었던 뭐 3스테이트 버퍼를 이용한 멀티플렉서를 디자인해 보자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때 자, 디코더를 선택 신호와 이네이블 신호, 그러니까 디코더의 선택 신호와 이네이블 신호를 이용해서 자, 뭐 이거 활성화 신호를 만들어 보자라는 건데 지금 멀티플렉서라는 게 뭐냐 하면 여러 개의 입력 중에 하나만 출력으로 내보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방금 전에 봤었던 이 버퍼를 이용하게 되면 이 버퍼 중에 하나만 켜주면 되겠지. 그렇죠? 하나만 켜주면 그때의 입력이 출력으로 가겠죠. 자, 버퍼의 역할은 입력을 그냥 출력으로 내보내주는 거예요.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먹스를 생각해 보면, 멀티플렉서를 생각해 보면
입력 중에 하나가 선택되면 그 선택된 입력이 그대로 출력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A0라고 하는 이 값을 내가 출력으로 보내고 싶으면 A0에 해당되는 이 버퍼만 이네이블 신호를 주면 돼. 나머지는 꺼주면 되죠. 지금 액티브 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얘만 1의 값을 가지게 되고 나머지는 0의 값을 가지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자, 선택 신호가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2개짜리 선택 신호가 디코더의 입력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 출력 4개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되겠죠. 그렇죠? 이해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2개의 입력이 들어갔을 때 0의 입력이 들어가게 되면 그 0의 입력이 4개 중에 하나인 D0의 핀을 선택해요. 그러면 D0의 핀이 1의 값을 가질 테니까 얘는 1이 되겠지. 그 1이 될 때 나머지 D1부터 D2까지는 다 0의 값을 갖겠죠. 그러면 F equal A0가 나오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요거가 먹스와 같은 역할을 하는 또 다른 설계가 되겠죠.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먹스가 있었고 지금 디코더를 이용한 멀티플렉서가 이렇게 그려질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도 또 이네이블 신호가 있는 거죠.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되잖아.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기 위해서 여기 이네이블 신호를 둬서 이거를 켜고 끌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보면은 이네이블 신호가 버블 없이 지금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도 액티브 하이 상태여서 1일 때 이 디코더가 켜지고 0일 때는 이 디코더가 꺼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이런 식으로도 디자인할 수 있다. 상당히 많은 조합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진리표를 그려보는데 자, 방금 전에 액티브 하이 상태였기 때문에 이네이블 신호가 0이면 어떻게 돼? S1, S0가 어떤 값이든 상관없이 아무것도 안 하지. 그렇죠? S1, S0가 어떤 값이어도 상관없이 D0부터 D3까지는 하나도 선택되지 않아요. 그리고 출력으로 나오는 신호가 없겠지.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이네이블 신호가 이제 1인 경우예요. 1인 경우 0, 0이면 D0가 선택이 되고 그때 A0라고 하는 출력이 나가요. 이해되죠? 0, 1이면 자, D1, 그 다음에 1, 0이면 D2, 그 다음에 1, 1이면 D3가 선택이 되어서 A1, A2, A3가 출력으로 나갑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진리표죠? 그럼 진리표를 그렸으니까 이제 뭐를 해야 돼? 설계를 해야겠지. 이 설계는 또 다른 설계구나. 예, 요 설계는 지금 예, 지금 그 설계가 빠져 있네요. 예.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 뭐냐면, 자, 이번에는 이거예요. 자, X라고 하는 4비트짜리 데이터가 있어요. 그리고 Y라고 하는 또 4비트짜리 데이터가 있어요. 이 4비트 데이터 중에서 하나만 선택 신호로 내보내는 거예요. 2개의 4비트 중에서 하나만,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하나만 여기 4비트짜리 출력으로 내보내는 지금 회로를 설계한 거예요. 그러면 자, S가 0일 때와 S가 1일 때 2가지 경우가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선택 신호가 몇 개여야 되는지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지금 X를 내보낼 거냐, Y를 내보낼 거냐 2가지 경우잖아요. 그러면 선택 신호가 하나면 되는 거예요. 아까는 4개 중에 하나였으니까 선택 신호가 2비트짜리였잖아요. 지금은 2개 중에 하나예요. X냐, Y냐 2개 중에 하나잖아. 그래서 이때는 선택 신호가 하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S가 0인 경우에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얘를 출력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S가 0인 경우에는 지금 얘가 1, 1, 1, 1의 값을 갖고 나머지는 0, 0, 0, 0의 값을 갖죠. 그렇죠? 그러면 Y0부터 Y3까지는 어떤 값을 갖더라도 상관없이 얘는 항상 0의 값을 갖겠죠? 얘네들은 X0가 어떤 값을 갖냐, X1, X2, X3가 어떤 값을 갖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겠지. 다시 말하면 X0가 0의 값을 가지면 얘가 0이 될 거고 이게 0이 되면은 이 값이 0이 될 거고 1이 되면 1이 되는 X0 값이 출력을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출력이 여기 있는 요곳으로, 그러니까 여기로 F0부터 F3까지로 나가는 그 선택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
그리고 이제 하나 더는 이제 enable 신호가 여기 있죠. enable 신호가 있어서 enable 신호가 지금 여기 보면 버블이 없으니까 1인 경우에 이 버퍼가 액티브 상태가 되는 거고 0인 경우에는 어떤 값도 출력으로 나가지 않는 상태가 돼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디멀티플렉서를 해야 되는데, 자, 디멀티플렉서예요. 거의 다 끝났어. 네, 걱정하지 마. 거의 다 끝났어요. 자, 디멀티플렉서를 할 거고, 자, 멀티플렉서의 반대 기능이에요. 그래서 개념은 멀티플렉서랑 유사해요. 단지 다른 건 뭐냐? 입력이 정해져 있어, 지금. 하나로. 그 입력을 어느 출력으로 내보낼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 선택하는 거에 대한 선택 신호가 또 주어져요. 그래서 이 스위치 개념은 동일해요. 뭐, 네 개의 선택, 그러니까 네 개의 그 선택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선택 신호가 이제 2비트짜리가 들어가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입력이 하나 있고 출력이 4개 있는 이런 경우에 선택 신호는 2개가 들어가는 형태가 돼요. 자, 입력이 고정되어 있고 그중에 그 입력을 어느 출력 핀으로 내보낼지를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거를 뭐 또 다른 의미로 데이터 분배기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 자, 우리가 자, 0인 신호가 들어간다고 봅시다. 0인 신호가 들어가면 그때 입력 신호가 F0로 출력되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이죠. 그럼 보자는 거예요. 자, 여기 00의 신호가 들어가면은 여기 이 인버터를 거쳐서 여기가 1 그리고 여기도 1의 출력을 그러니까 1의 출력을 만들어서 엔드 게이트의 입력이 1로 돼요. 그러면 입력 신호가 0이면 여기 0이 들어가서 0이 나오고 1이면 여기 입력이 1이 들어가서 1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입력 신호가 뭐냐에 따라서 F0의 출력이 달라진다는 거죠. 나머지는 어때요? 나머지는 지금 여기가 1, 여기는 0, 그리고 보면은 0이고 1이고 0이고 1이고 그 다음에 얘는 0, 0, 0, 0. 자, 엔드 게이트의 어떤 입력이 무조건 하나는 0이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 이상은 0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입력 신호의 값에 상관없이 항상 0의 값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입력 신호의 값에 상관없이니까 입력 신호랑 무관하게 되는 거고 입력 신호에 관계되는 건 F0만 되는 거지. 이와 같이 선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00인 경우는 F0, 01인 경우는 F1의 값, 10인 경우 F2, 11인 경우 F3의 값을 출력하는 이와 같은 회로가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를 보면은 자, 봅시다. 지금 그러니까 1대4 디먹스의 입력으로 이게 입력 신호야. 이게 입력 신호이고 이게 선택 신호예요. 자, 선택 신호가 뭐냐에 따라서 출력이 달라지는 거죠. 입력 신호는 항상 고정되어 있는 거고 이게 어떤 쪽에 출력으로 나가는가를 보는 거예요. 자, 00이면 우리가 출력 핀 중에 F0의 값이 전달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F0에 요 1이라고 하는 값이 전달이 되고 나머지는 0의 값을 가지면 돼요. 그치? 그 다음. 자, 여기 보면은 0, 1에 대한 거네. 그럼 뭐예요? F1에 대해서 우리가 나가면 되는 거고 그때 F1의 값이 0이 되면 되죠. 자, 그리고 지금 보면 입력 신호가 1이고 1, 1이니까 지금 F1, F3. F3가 1의 값을 갖는 거고 그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규칙을 가지고 여기 F0부터 F3까지의 출력 신호를 잘 그려주면 돼요. 이해돼요? 자, 지금까지 한 거가 복잡하다면 복잡하고 뭐 어려울 수도 있는데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디코더, 엔코더, 멀티플렉서, 디멀티플렉서가 어떠한 원리를 동작하고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것만 잘 기억해 둡시다. 알겠지? 자, 우리가 이제 남은 게 2개의 단원이 남았어요. 원래 오늘은 6.11은 나중에 할 거고 원래 6.12를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좀 빠듯해서 무리는 하지 않을 거고 자, 여기가 사실 좀 까다로워요. 6.11이 산술 연산 회로인데 올림푸스 미리 보기 가산기라는 거를 다음 시간에 1시간 내내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은 지금 이제 감산기가 나올 거고
자, 가감선기가 나올 거고, 그리고 6.12에 페리티 비트 관련된 게 나오는데, 사실 페리티 비트 관련된 거는 뭐 그냥 크게 어렵지 않아요. 페리티 비트 어렵지 않아서 요거까지 하고 나면 6.12가 끝날 거고, 그리고 나면 이제 7장에 있는 순차 회로로 들어갈 거예요.